네, 앞에 세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음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인 확장 기능 소개라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제품 디자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익스텐션은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제목에 플랫폼 플럭스 확장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퓨전이라는 클라우드 제품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하시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해석, 게임 사용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협업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거를 각각 3개의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는 프로덕트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해석이 있고요. 제조에는 적층 빌드, 네스팅, 그리고 캠이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에는 매니지 익스텐션이라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따로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퓨전을 실행하시면은 플라스틱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퓨전 기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양쪽에 보면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콘센트 아이콘이 같이 찍혀 있는 기능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실제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의 단순화입니다. 퓨전이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다른 전문 툴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다시 퓨전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 비용도 들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에 맞게 확장자를 변경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하면서 생기는 설계 오류 같은 것도 이런 위험 요소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노하우입니다. 이런 최적화된, 전문화된 툴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설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죠. 설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가는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노하우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대해서는 이따 이제 기능 데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구매 기간입니다. 퓨전과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은 연도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오토데스크에 크레딧이라고 있어요. 크레딧과 토큰을 사용해서 1일 동안만 사용을 하거나 원하는 기간마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을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효율적인 소비를 하면서 이런 특정한 전문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프로덕트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익스텐션을 설명드릴 건데요. 크게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먼저 복잡한 형상을 전문적인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최소화하게 되면 그만큼 설계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생긴 시간을 다른 부분에 할애함으로써 제품 외관이라든가 성능을 보다 향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조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있을 데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퓨전 기본 기능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공면 모델링, 프리폼, 다이렉트, 메쉬, 황금, 그리고 직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디자인 익스텐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형상 패턴, 보스 피처, 웹 피처, 스냅핏, 플라스틱 디자인 툴, 디자인 규칙, 디자인 어드바이스까지 추가가 되죠.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다 기능을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능,
세 가지만 골라서 보려고 합니다. 자, 데모에 활용할 데이터입니다. 이제 저희 게임보이죠. 이제 닌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보이인데 이 게임보이에 통해서 이 기능을 써봤어요. 자, 첫 번째는 보스피처라고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나사가 조임새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스냅핏입니다. 지금 부품 사이를 걸기 위해서 갈고리가 보이는데 이걸 스냅핏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 방향키에 있는 자잘한 패턴들이 보일 겁니다. 이 자잘한 패턴을 우리가 일일이 작업하지 않고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스 피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서 저희가 소성 규칙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사용할 부품이 탑쉘과 바텀쉘입니다. 검색기에서 탑쉘과 바텀쉘을 각각 열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소성 규칙이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이라는 재질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소성 규칙 지정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방금 봤던 나일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질이 몇 개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재질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재질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미리 지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가 한꺼번에 지정이 됩니다. 간단히 보면은 두께, 굽의 각도, 반지름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께입니다. 플라스틱 사출상형에서 두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성규칙 관리를 통해서 방금 봤던 이런 라이브러리 얘네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옆에 있는 새 소성규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치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라는 기능을 보면은 두 부품 사이에 조립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스케치를 지정함으로써 내가 어떤 점에다가 조임새와 구멍을 추가할 것인지 이 필요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사전에 그려놓은 스케치를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넬로 그려놨고 이를 실제로 눌러보면은 제가 이 두 부품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사이에 점이 4개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 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그려놓은 다음에 보스를 실행하게 되고 아까 그려놓은 스케치를 활성화한 다음에 각각 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위까지.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면은 제가 따로 건드린 것도 없는데도 이 두 부품의 두께에 맞게 모델링이 자동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피자 편집창이 있죠. 편집창에서 먼저 볼 거는 조임새입니다. 조임새에서 가운데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 회색으로 보실 거죠. 여기에 대한 볼트 머리에 대한 유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저희 드라이버 구멍이라고 하죠. 이 구멍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런 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임새의 지름과 길이 역시 변경할 수 있고 재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부품 사이를 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각각 설정이 가능한데 하나만 가지고 고급으로 가시면은 보다 디테일한 설정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것만 보면은 이미 규칙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T라는 게 많이 보이실 텐데 이 T라는 매개 변수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플라스틱의 두께입니다. 이 두께를 같이 연관지어서 다른 값을 지정함으로써 약간 이 두께에 대해서 많이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 저장을 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모델링이 완료가 되죠.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스케치를 숨기고 제가 한 부품에 대해서만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 크기에 맞게
이 부품의 뒷면에 맞게 구멍이 모델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탑쉘에도 분리를 해보시면은 없었던 구멍이 뚫리면서 뒤에는 이 조임새 길이에 맞게 추가적으로 모델링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새로운 부품이 4개 생성됐는데 각각 쳐보면은 없던 조임새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이미 구멍에 맞게 공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켜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 패널 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겉에 잘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면 패널을 제가 숨기게 해보면은 안쪽으로 나와 있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부품은 이렇게 화면 패널 아니고 이제 겉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부품에는 이렇게 겉에 쪽에 볼트에 대한 구멍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 좀 깔끔하게, 평평하게 조립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는 보스가 아니고 다음 기능인 스냅핏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냅핏입니다. 저희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닫을 때 갈고리가 걸리면서 딸깍거리잖아요. 이런 갈고리를 생성하는 것이 스냅핏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부품 사이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스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그려놓은 스케치를 가지고 스냅핏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 스케치를 활성화한 다음에 점을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가운데 사이에 갈고리가, 이제 후크라고 하죠. 후크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차근차근히 보기 위해서 그루브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방향을 정할 수 있죠. 앞쪽으로 할지 반대쪽으로 할지 반전을 정할 수가 있고, 이 후크에 대한 깊이죠. 깊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위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얘를 돌려가지고 아래쪽으로 갈고리가 걸리도록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 지정이 되어 있죠. 매개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빈 공간에다가 그냥 모델이 하나 생기는 건데, 여기서 한번 그루브를 체크해 볼게요. 그루브를 체크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바디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빨간색으로 뭔가 보이실 거예요. 자, 후크를 걸기 위해서 당연히 그 후크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공간을 그룹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부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모델링 되면서 수정이 되겠죠. 이거 역시 매개면 수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안쪽에 미리 보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먼저 탑쉘에 대한 분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갈고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죠. 반대쪽에 있는 바텀 쉘을 분리해보면은, 자, 원래 뚫려 있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후크의 크기에 맞게 같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홈 구멍이 파이지 않는 걸 원하신다면 이런 스냅핏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 스냅핏을 늘리면 되죠. 늘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립에 대한 설명을 마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능인 형상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데, 가운데 보시면 방향키에 지금 윗면과 옆면에 대해서 면들이 한 4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형상 패턴을 넣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형상 패턴 기능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패턴을 넣고 싶은 면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패턴 유형에 대해서는 구, 원통, 상자, 그리고 원하는 기출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구를 먼저 눌러볼게요.
자, 9를 누르면 이렇게 회색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패턴이에요. 면의 크기에 비해서 패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크기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면에 맞게 줄여주게 되면은 화면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미리 보기 나오죠. 그래서 밑에 있는 확산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율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0으로 맞춰주고 자, 밑에 보시면은 객체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분산 유형에 대해서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원형, 반지름이 있습니다. 각각 생긴 거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직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원형, 그리고 반지름까지 있습니다. 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수량을 통해서 저희 갈래라고 하죠. 이 6갈래로 함으로써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직사각형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U 거리, V 거리를 통해서 좌우측, 상하에 대한 거리와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면 크기에 맞게. 그래서 전부 다 중간 정렬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생성에는 크게 접합과 잘라내기가 있는데 접합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구 패턴에 맞게 전부 다 생성이 되죠.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접합이 아니고 잘라내기를 한다면은 얘가 그만큼 패이면서 약간 음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에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똑같이 패턴을 누르고 면을 오른쪽 면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유형에 대해서 상자로 해보도록 하고요. 크기 제한은 딱히 건드릴 거 없이 그대로 둡니다. 잘 되어 있죠. 이제 분산 유형도 육각형 말고 반지름으로 해봐요. 좀 겹쳐 있는 게 보일 텐데 겹쳐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반지름 거리를 좀 더 늘림으로써 간격을 더 넓게 할 수가 있고요. 접합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작업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했다고 해도 패턴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PC가 약간 버벅거리는 형상이 있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패턴 제한도 크게 없고요.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한 기능들을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체험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QR코드 찍어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양식을 적고 이런 익스텐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봤던 프로덕트 디자인뿐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7종의 익스텐션을 각각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써 이런 좋은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QR코드 해가지고 사용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희 쪽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